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해운대 아파트 수상한 거래 진실은? 부산 해운대 바닷가의 대표적인 고층 아파트, 그 꼭대기 46층 펜트하우스 한 집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7년 전 약 26억 원에 거래된 이 집이요. 최근 44억 오른 70억 원에 팔린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공인중개사도 안 낀 직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져서 뒷말이 무성한데요. 이 수상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거래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약간 사회부 기사 같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 거기서. 네네. 보니까 이제 직전 거래가 26억이었는데 최근에 70억에 딱 뭐 뒤에 몇 천만 원 더 딱 70억이더라고요. 네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해운대 아이파크라고 이제 굉장히 부촌입니다. 네. 고급 주상복합이고요. 바다 조망이 나오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자,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용 면적 219제곱미터고요. 네. 66.5평이고 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급 면적으로는 100평입니다. 100평 아파트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네. 자, 이게 2016년에 26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네.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거래가 몇 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네. 최근에 70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시간이 있으니까 2016년에서 2023년 사이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부산 부동산 시장이 3배 정도는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전용 185제곱미터죠. 56평. 분양 면적으로는, 공급 면적으로는 84평 정도 되는데 네. 이 아파트가 최근에 지난달에 3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37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바다 조망이 나오는 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고요. 오션뷰. 오션뷰가 나오는 네. 아파트고 70억 아파트는 뷰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이제 뭐 면적 차이가 나지만 37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더 인기가 높은데 이게 70억에 거래된 거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거래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매수자는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등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 실거래 신고만 되고요. 등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고요. 뭐 등기가 나오면 이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형이 좀 작았지만 오션뷰라서 인기가 높은 그 집, 그 값이랑 비교해봐도 70억은 너무 비싼 그렇죠. 거래였다. 한 37억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70억은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주면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라 그래서 가족 네. 간에 좀 싸게 거래하는 거는 저도 사례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비싸게 거래한 거는 좀 어색하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네.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고 싶고요. 매수자, 집을 사려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 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집을 사려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란 말이에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이게 적정 시세보다도 이렇게 높게 거래가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그렇죠. 또 양도세가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비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최고세율 45%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이렇게 높게 팔아버리면 세금 내고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정상 거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작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뭐 작전일 조심스럽지만. 수도 있고 뭐 이 사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운대 아이파크는 워낙 매물이 없기 때문에 특수 뭐 거래일 수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튀는 경우는 집값 띄우기라고 하죠. 이게 실거래가 신고가 우리 200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집을 계약하게 되면 계약 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국토부 사이트에 그게 공지가 되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머리로 공부했으면 아마 서울대 갔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실거래를 조작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살 생각이 없는데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신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나오죠. 그러면 집을 사려는 다른 분들은 이 가격을 보고 이 가격에 거래가 됐구나라고 해서 이걸 시세로 인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이걸 사고요. 나중에 계약 해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살 생각이 없었으니까. 네. 이미 띄워놓고 우리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물 나오기 전에 펌프질을 하는데 그런 펌프질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띄우기를 이렇게 직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단속을 해서 1,000건 이상이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 이런 약간 뭐 시세를 교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네네.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누가 대체 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값이 좀 오르기를 바라는 분들인데 물론 다수의 집주인들은 내 집값이 오르면 좋겠지만 이런 생각은 조차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입주자 대표나 어떤 특정 카페 같은 데서 이게 좀 조작을 하는 경우 이게 사실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네. 굉장히 쉬워요. 계약서 쓰고 신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해지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6개월, 1년 후에 해지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긴 한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이런 집값 띄우기를 하는 사례가 뭐 실제로 얼마나 많나요, 지금? 사례는 굉장히 많이 지금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 사례를 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 해제는 있을 수는 있어요. 네. 2021년 같이 집값 오를 때는 집주인이 변심을 해서 계약금 돌려주고 네.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2021년 사례를 보면은요 네. 3개월 내에 계약 해제된 사례가 88.6%. 제가 볼 때는 이때는 집주인들이 많이 계약 해제를 한 것 같고요. 최근에 올해를 보면 41.8%로 줄어들었거든요. 자 3개월 이내는 말이 되는데 6개월이 넘어서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1.7%에서 44.3%. 그러니까 예전에 44.3%까지 많았다는 점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하면 표시가 나는데 보통 우리가 잔금까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계약을 잡는데 그 당시 계약 해제를 하는 건 뭐 정상적으로 집주인이나 매수자들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6개월이 지나서 계약 해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집값 띄우기다.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심이 많이 생기는 지역별로 좀 분리를 좀 해볼까요? 네네. 네. 지역별로 좀 표시가 나는데요. 자, 이게 경기도에서 36%입니다. 서울이 11%고요. 11.9%. 경기 서울을 합치면 48%가 나오고 남양주시, 시흥시, 화성시, 서울은 서초구, 강남구인데 주로 집값이 탄력성이 좀 높은 지역. 집값 상승에 관심이 많은 지역들이 좀 많이 분포가 되고요. 네. 부산 또 서구가 25건으로 주로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지역들이 띄우기에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약간 그래도 약간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그죠? 그렇죠. 좀 많이 선호도 관심 하고 있는. 관심도 많고 아하. 집값에 굉장히 좀 열정이 많은 지역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값 띄우기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네. 정말로 거기에 이사를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정말 실소유자, 아니 그 뭐지? 실수요자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나 여기 가야 되는데, 집값 이렇게 높아? 그런 사람들이 피해 볼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굉장히 자주 이게 참조를 하는 자료거든요. 네. 실거래가를 보고 제가 조사하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를 확인을 하는데 네. 자, 집을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인터넷 시세는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실거래가를 확인한 다음에 실거래가가 그 가격이 나오면 실제로 거래가 됐구나 믿고 그 가격 정도는 계약해도 되겠다라고 계약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게 조작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나는 믿고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광교 신도시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12억에 거래가 돼서 여러 건 12억이 나왔는데 나중 6개월이 지나서 제일 먼저 계약한 12억이 계약 해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약하신 분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해서도 안 되고요. 정부도 더 강하게 이렇게 좀 어떤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지 대책도 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좀 보여주시죠. 네,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자, 현행은 과태료 3천만 원인데요. 과태료 3천만 원에 실거래가가 표시가 되는데 네. 이제 적발이 되면 벌금 3천만 원에 징역 3억 3년 이하. 그러니까 깜빵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실거래가 표기인데 이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가장 정확한 게 등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올 하반기부터 국토부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실거래가 얼마에 등기가 했다 안 했다를 확인할 수 있게 이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밑에 적혀 있지만 이제 국회가 통과되면 그렇죠. 본회의 통과되면 10월 중순에 10월 정도에 예상을 시행이 된다. 하는데 늦어질 수는 있어도 네. 좀 빨리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 이걸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근간, 생태계를 파괴한 행위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좀 강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 네. 이렇게 안 속는 좀 실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등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등기부등본을 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되고요. 네. 열람하는데도 700원밖에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네. 자, 집값 흐름을 보면은요. 쭉 일반적인 흐름에서 갑자기 탁 튈 때가 있습니다. 탁 튈 때 여러 건이 이렇게 거래가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특정 건이 이렇게 딱 뛰게 된다면 이런 매물들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인해라. 부동산에 문의를 해서 계약하기 전에 요걸 보고 내가 가격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조금 불안하니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네. 확인 안 해주면은 700원 내고 본인이 열람을 해도 되니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